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기계산업과 물산업 분야에 대해 경남을 동남권 허브로 구축합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부실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바뀌었는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문성대학이 진해 육군대학터에 제2 캠퍼스를 조성하려던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육군대학터 개발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옛 마산 지역 재개발 사업이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동의서 위조 등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과 기계산업 혁신, 물산업 육성을 통해 경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정밀 절삭 공구를 만드는 창원 산업단지의 한 중소기업입니다. 이 중소기업이 그동안 전량 수입해온 공구를 생산하는 데 성공하면서 연간 30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국산화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특허 등록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원스톱 서비스로 해결했습니다. 자금 필요하면 자금 부분이나 특허나 특허 부분 찾아가야 되는데 이번에 창조경제센터에서 하는 그런 서비스는 그 자리에서 모든 전문가를 불러서 원스톱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전국 9번째로 창원에 문을 연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통 기계산업과 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한 메카트로닉스 허브 구축이 목표입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협력을 촉진하고 중장년층의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가 유망 중소기업에 전수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된다면 저희 혁신센터에서는 창업을 위한 모든 과정들과 단계들을 충분히 지원을 해서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해수 담수화 산업과 항로와 바이오 산업을 경남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가장 먼저 출동한 해경 경비정의 대응을 놓고 부실 구조라는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참사 후 1년, 해경의 구조 대응 능력은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대규모 구조 훈련 현장을 김소영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승객 수백 명을 싣고 침몰 중인 세월호에서 해경 1, 2, 3정이 조금씩 멀어집니다. 같은 시각 해경 상황실에서는 경비정의 선체 진입과 퇴선 방송을 지시하지만 끝내 무시됐습니다. 175톤급 여객선에서 가상의 화재가 발생합니다. 우현으로 5도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10분 만에 경비정이 급파되고 구조대원이 아슬아슬한 로프에 의지해 선체 진입을 시도합니다. 가까스로 배에 올라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조타실. 구명동에 착용하시고 모두 신속히 갑판창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선 명령에 따라 승객 30여 명이 일사불란하게 배에서 탈출합니다. 화재 발생 20분 만입니다. 여객선의 침몰 속도를 늦춰줄 이 부위까지 설치하고 나면 본격적인 선체 수색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고립된 승객을 찾아 잠수사들이 투입됩니다. 그 사이 도착한 헬기는 조류에 떠밀린 조난자들을 끌어올립니다. 세월호 참사 1년, 해경은 경비함정의 인명구조훈련 시간을 6배 이상 늘렸습니다. 관제 시스템, 그리고 현장에서 구조 능력, 그다음에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부실 구조에 오명을 싣기 위한 해경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창원시가 새 야구장 위치를 마산으로 이전하면서 대신 그 자리에 대학과 연구단지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문성대학이 진해 제2 캠퍼스 조성 계획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창원시는 문성대학과 제2 캠퍼스 조성 협약을 맺습니다. 새 야구장을 마산으로 옮기는 대신 육군대학터를 개발해 진해를 발전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7개월 만에 문성대 제2 캠퍼스 유치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창원시가 문성대학에 다음 달까지 제2 캠퍼스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 입장을 요구했지만
문성대학은 내부 사정을 고려하면 입장 정리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문성대학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협약은 없는 일이 됐다며 사실상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대학 유치가 안 되면 첨단산업연구개발단지를 만든다며 재료연구소와 연계해 입주할 기업 100여 개를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진해 주민들은 육군대학터 개발 방안에 대해 창원시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거 중심인 진해로의 기업체 유치에 부정적인 데다 첨단 산업은 인구 유입 효과도 적다는 겁니다.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공원화라든가 안 그러면 스포츠 센터 정말 그 유동 인구가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유치가 무산되고 기업 유치에 반대 여론까지 일면서 진해 육군대학터 개발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10년 넘게 추진되고 있는 옛 마산시의 재개발 사업이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한 조합은 위조된 동의서 수십 장이 발각되면서 법원으로부터 설치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재개발 사업이 추진된 옛 마산시 반월 재개발구역. 조합원 박응식 씨는 사업 추진 5년 만인 2010년 법원에서 서류를 복사하던 중 자신이 작성하지도 않은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발견했습니다. 동의서에는 이름도 틀리게 써 있고 인감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흥식인데 박홍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국립과학소 연구소에서 감정한 자료에 보면 여기 점선에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다 위조가 돼가지고 법원은 최근 항소심 판결에서 동의서 15장의 인감이 위조돼 75%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며 창원시의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했습니다. 창원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행정적인 절차적 하자는 아니죠. 동의서가 수백 건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주관으로는 구입이 불가능하다 이게. 이 조합은 지난 2008년에도 재개발 구역을 고시하기도 전에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해 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재개발 구역도 조합 해산을 두고 3심까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습니다. 조합 해산 반려 소송하고 거기 이제 대부분이 계류 중이고 추진위원회 무효 소송 및 조합 설립 무효 소송이 지금 2심에 계류 중이고 옛 마산시 재개발 구역 23곳 가운데 사업 시행 인가가 난 곳은 5곳. 그마저도 3곳은 조합 해산을 둔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머리를 말릴 때 쓰는 헤어드라이어로 젖은 물건 말린 적 있으시죠? 화재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2층 주택 안방과 거실이 모두 불탔습니다. 살림살이가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이 집에 사는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불이 났습니다. 자동차 부품에 들어찬 습기를 없애기 위해 헤어드라이어를 켜뒀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안에 습기를 제거한다고 그걸 틀어놓고 잠깐 나와가지고 다른 제품을 포장을 하고 바로 올라왔었거든요. 키로에 5분 정도. 헤어드라이어로 양말과 옷, 운동화를 말리거나 물건의 습기를 없애는 방법이 생활 상식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할 경우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드라이어를 켜자 일부분의 온도가 30초 만에 130도까지 올라갑니다. 공기가 흡입되는 곳에 먼지가 낀 상태를 가정해봤더니 온도는 18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열기 때문에 순식간에 비닐이 녹아버릴 정도입니다. 화상은 물론 화재 위험까지 안고 있는 겁니다. 먼지가 끼게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송풍구를 맞게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온도가 170도, 200도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화재 위험이 발생하게 되겠죠. 전문가들은 작동 중인 드라이어를 바닥에 내려놓으면 안 되고 기기에 낀 먼지나 머리카락은 청소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올해 들어 첫 마비성 조개류 독소가 진해만 일부 해역에서 검출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창원 덕동과 거제 대곡리 등 진해만 동부 일부 해역의 진주 담치에서 100g당 43에서 46 마이크로그램의 마비성 조개류 독소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수산과학원은 조개류 독소 농도가 허용 기준치엔 못 미치지만
앞으로 수온이 상승하면 농도가 증가하고 발생 해역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이 잘못된 행정으로 예산 1,200억 원을 낭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지수 도의원은 지난 2년 동안 정부와 경상남도 자체 감사 결과 2천여 건이 적발돼 공무원 322명이 징계를 받았고 1,235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수 의원은 원칙대로 행정을 했더라면 1,200여 원의 예산을 아껴 무상급식 예산도 지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사업 대상지의 분할을 추진합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어제 열린 경남도의회 임시회에 출석해 테마파크 사업터의 지분은 경상남도 개발공사가 64%, 창원시가 36%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창원시와 토지 분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 공개 여부는 신중을 기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과 학부모 수십 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경남 방문에 맞춰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창원시 파룡동 일대에서 학부모 20여 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예상 이동경로에 따라 1인 피켓 시위를 하면서 무상급식 중단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2015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오늘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됐습니다. 이번 평가에는 경남 158개 학교에서 3만 7천여 명이 응시했고 전국에서는 52만 3천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대학 수능시험의 적응력을 높이고 진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해마다 학년별로 4차례 실시됩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침을 통해 각 부처의 보조 사업수를 10% 줄이기로 했습니다. 경남에서 올해 국고 보조 사업은 511건에 3조 560억 원으로 도 전체 정부 예산 반영액의 80%에 이릅니다. 정부가 국고 보조 사업 10% 일괄 감축 방침을 내년도 예산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경상남도는 3,500억 원의 국고 지원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한 학교 전담 경찰관 1명이 평균 13.5개 학교에 학생 7천여 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012년 경찰청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현재 경남 지역 23개 경찰서 경찰관 69명이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